욕망의 사다리, 스탕달, 적과 흑. 영국의 소설가 서머셋 mom은 만담류의 창작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를 위대한 작가라고 부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쓴 소설이 가지는 재미와 날카로움을 부정할 사람도 드물다. 이 서머셋 mom이 세계 10대 소설을 선발했는데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탕달의 적과 흙은 바로 이 세계 10대 소설에 들어가 있다. 나는 그의 선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스탕달은 역시 세계 10대 작가로 선정된 플로베르나 발자크와는 달리 살아있는 동안 천재 작가로서의 명성을 날리지 못했다. 그는 작가로서 불우에게 생을 마친 셈이다. 그의 죽음을 보도한 신문은 파리시에서 단 하나뿐이었고 그의 장례식은 초라하게 짝이 없었다. 생시에 무명이던 작가가 사후에 크게 각광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사람들은 워낙 건망증이 심해서 당대 사회에 살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내는데도 바쁜데 무명으로 죽어버린 작가의 작품을 새삼스레 읽을 여유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스탕달이 바로 그렇다. 무명으로 사라진 스탕달이 이 무명에서 구출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그의 경우 어느 시골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교사가 스탕달의 적과 흙을 아주 칭찬했다. 그 교사의 취미와 인생관과 이 작품의 그것이 일치한 모양이었다. 그 교사의 얘기를 들은 학생들 중에 후에 실증주의 철학의 대가가 되었고 문학평론가로도 크게 활약한 이폴리트 텐이 있었다. 텐은 성장하여 우연하게 이 작품을 읽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천재만이 쓸 수 있는 걸작이었다. 그는 열심히 이 작품을 논문으로 거론하기 시작했고 한 사람의 위대한 천재를 망각의 늪에서 건져냈던 것이다. 스탕달 역시 동시대의 천재 작가인 플로베르나 발자크처럼 한 여자에 묶이기 싫어 결혼 같은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고 일평생 이 여자 저 여자를 사랑했다. 처녀와 유부녀를 수없이 사랑한 그는 그의 연애 체험을 바탕으로 인류 불후의 명작 적과 흙을 남겼다. 사실 그 상상력의 폭이 거센 파도처럼 높게 일어 인간의 본질을 여지없이 파헤치는 일세의 천재들에게 도덕적 습관의 희생이 되어 한 여자만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범인의 생활 패턴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 문학사에서 확언할 수 있는 스탕달의 애인 겸 정보는 6, 7명으로 나타난다. 그는 왕성한 정열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을 낚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천재 작가들의 정부들 중에는 저명한 인사들의 부인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스탕달의 정부 중에 클레망틴트 귀레알 백작 부인이 있는데 스탕달과 인연여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215통의 편지를 교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것은 아마도 사회풍습이 우리하고는 다른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간통죄가 이 나라에 없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로 실형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인 이 나라의 풍습은 서구 공통의 것이다. 어떻게 한 인간의 사랑의 감정을 일생 한 사람에게만 가두어 둘 수 있느냐고 그들은 생각하는 듯하다. 적과 흙의 주인공은 줄리앙 소렐이라는 후한무치하고 당돌하게 짝이 없는 청년이다. 복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자신의 운명이 시골에 처박혀 아버지의 조수 노릇이나 하다가 늙어 죽으라는 것임을 알고 이 운명의 족쇄에서 어떻게 하든 벗어나려고 애쓴다. 그러던 차에 베리에르라는 읍내의 시장인 레날 씨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된다. 괜스레 의스대고 잘난 척하며 주변 사람을 깔보는 등 전형적 속물귀족인 레날 시장은 39세의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었다. 곱고 살풋한 마음씨와 아름다운 용모와 짙은 머리숱을 가진 이 부인을 그는 자기 것으로 만들기로 작정한다. 그것은 천한 신분 출신이라고 자기를 푸대접하는 레날 시장을 심리적으로 저부수는 결과이기 때문이었다. 너무나 순수해 줄리앙 소렐의 야심을 눈치채지 못한 그녀는 남편이 잠든 옆방에서
간단히 가정교사에게 몸을 내준다. 그녀는 불덩이보다 뜨거운 19세 젊은이가 뿌리는 정열과 욕정에 여지없이 함락되어 그에게 자기 방의 열쇠를 주고 사랑의 약속을 위해 머리채까지 끊어준다. 서양에서는 사랑의 약속으로 머리채를 끊어주는 것이 최상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녀는 줄리앙 소렐이 남편 몰래 계단을 통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올 수 있도록 뒷마당에 사다리를 설치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아내의 탈선을 눈치챈 레날 시장은 이 발칙한 가정교사를 내쫓아버린다. 줄리앙 소렐은 그 길로 파리로 가 신학교에 입학한다. 그에게는 특출한 라틴어 실력이 있었다. 그는 거기에서 라몰 후작을 만나게 된다. 파리를 떠들썩하게 하는 지명도가 있던 이 후작에게는 마틸드라는 출중한 미모의 건방지기 짝이 없는 딸이 있었다. 줄리앙 소렐은 이 처녀를 유혹하기로 마음먹는다. 알프스의 쫀뜨기가 다부진 용기와 지략으로 이 파리의 사교 여왕을 사로잡는데 그의 지략의 요체는 이 처녀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건드리는 것이었다. 이 처녀가 마음껏 성장하고 나타나면 젊은이들은 전부 경탄에 맞이하느나 줄리앙 소렐은 그녀더러 웬 촌뜨기 처녀야 하는 식으로 쏘아준다. 마틸드의 입장에서 보건대 파리 시내의 한다하는 젊은 백작이니 후작이니 하는 친구들이 자기의 환심을 사지 못해 안달을 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레날 부인을 유혹하여 완전히 유린함으로써 여성 심리의 일가견을 가지고 있던 줄리앙 소렐은 마틸드의 심리적 허점을 여지없이 공격해서 그녀 스스로가 먼저 사다리를 타고 자기의 방으로 와 달라는 말을 하도록 한다. 그녀의 방에서 그녀를 정복한 줄리앙 소렐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청혼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소문은 베리에르의 레날 부인에게 알려져 부인은 질투에 이성이 마비된다. 그녀는 라몰 후작에게 자신과 줄리앙 소렐과의 관계를 적어보내고 그와 마틸드와의 결혼을 허락해주지 말 것을 요구한다. 라몰 후작은 그녀의 요구를 들어준다. 줄리앙은 경노하여 단숨에 달려와 미사 중이던 레날 부인을 저격한다. 그녀는 어깨를 다친다. 살인미수 혐의로 줄리앙에게 사형이 언도된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레날 부인은 남편과 가정을 버리고 감옥소의 양해로 2달간 줄리앙 소렐과 함께 감방에서 동거한다. 아이를 뵌 마틸드는 줄리앙의 열정이 그리워 몸부림친다. 사형이 집행된 직후 레날 부인은 그녀가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젊은 영혼을 따라 죽는다. 잔잔한 호수처럼 이 격동하는 젊은 혼을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바쳐 사랑한 단 하나의 여인이었다. 인간의 연애감정 설파. 스탕달 연애론. 스탕달이라는 프랑스 소설가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왠지 가슴 설레는 환희를 느끼게 된다. 그것은 그가 후세인들에게 그만이 남길 수 있는 저서를 남겨놓았기 때문인데 다름 아닌 적과 흑과 연애론이다. 스탕달의 대표작 적과 흑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 국내에 수차 상영된 적도 있어서 이미 앞장에서 소개하였다. 이제 그의 연애론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인간이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역설하였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연애를 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평범한 독자들은 스탕달이 말하는 연애가 결혼 내지는 결혼 생활과 어떻게 다른가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스탕달이 말하는 연애는 어디까지나 결혼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스탕달 자신이 수없이 많은 여성 편력을 하였으니 결혼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연애가 결혼과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사실 책이 말하는 바도 결국 결혼 생활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연애를 가장 경멸하였다. 연애는 가장 화끈하게 열정적으로 가장 격렬하게 해야 참다운 연애의 환희를 맛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부녀건 손녀뻘 되는 소녀건 간에 사랑의 감정이 연그러지면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과감히 사랑의 열정을 불태우라고 권고하고 있다. 연애뿐만이 아니라 인생 만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무릇 쇳덩이도 녹일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덤비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참다운 희열을 맛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아무래도 스탕달 자신의 성격이 너무나 과격하고 열정적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이 유명하고 특이하고 너무나도 세계인들의 지속적인 호기심을 잡아끄는 스탕달의 일생을 그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런 가정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스탕달은 동남부 프랑스의 도피네 지방 수도인 그르노블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7세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 어머니를 여의고 게모스라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란 어린 스탕달은 자신도 모르게 이기주의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남과 별로 친근하게 사귀려 들지 않았고 가슴속에는 음흉한 술책과 감추어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필자는 그르노블 문과대학에 유학 중 그가 탄생한 집이 있는 플라스 그르네트에 자주 들르곤 하였다. 작은 체구 속에 무슨 화통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간직하고 있던 이 천재 작가가 탄생한 그르노블에 유학한 것이 무슨 기현처럼 생각되어 나는 박사 논문을 쓰는 일방 틈틈이 플라스 그르네트의 다탁 위에 나의 제2편 악령의 집의 원고를 끄집어내 놓고 써 나가곤 했었다. 그는 파리로 대학 시험을 치러 갔으나 막상 파리에 가서 그만 포기해버렸다. 그의 괴팍한 성격 때문이었다.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그는 가까운 친척인 피에르 다류가 육군성 차관으로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특정을 넣어 나폴레옹 원정군의 장교로 배속되게 하였다. 젊은 스탕달은 최고로 빨리 출세를 하려면 군인이 되어야 하고 일단 군인이 되었으면 전장에 나가 화끈하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정복군의 이탈리아 원정에 참여한 그는 드디어 밀라노의 정복군 장교로 입성하였다. 이때 스탕달의 나이 17세였다. 그러나 정복되어진 이탈리아는 너무나 화창하고 아름답고 인간의 찬란한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곳이었다. 문학사가들은 이것을 가리켜 스탕달의 이탈리아 발견이라고 말한다. 곧 군대를 떠나 다시 파리로 나가 극작가가 되기 위해 애쓰면서 여배우 메라니에게 반해 그의 공연을 줄기차게 따라다닌 끝에 결국 동고에 들어갔다. 메라니와의 생활이 시들해지자 다시 나폴레옹군의 모스크바 원정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비참한 패퇴를 하게 되었고 연인과 직장을 다 잃어버린 스탕달은 오갈 데 없는 실업자가 되었다. 그는 그때서야 소설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31세였다. 그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으나 이탈리아를 잊지 못하고 밀라노에 가서 관능적 미가 특출한 안젤라 피에트 아그로아와 동거했으나 비참한 배반을 당했다. 그러나 젊고 문명을 날리기 시작한 그는 그런대로 인기가 있었다. 그는 사교계의 여왕 마틸드 덴보우스키와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 또다시 동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비참한 종말을 맞고 말았다. 그가 연애론을 발표한 것은 그의 나이 39세 되던 1822년이다. 연애론은 마틸드 덴보우스키와 나눈 자신의 연애 체험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덴보우스키와의 동거가 깨어진 후 다시 파리로 돌아온 스탕달은 연애론을 발표하였고 47세 1930년에 그의 만구의 역작 적과 흑을 발표한다. 연애론이 그의 연애 체험을 수필식으로 쓴 것이라면 적과 흑은 소설 형식으로 극화한 것이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의 파란만장한 여자 체험이 모태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1830년 3월 7월 왕정이 성립됨에 따라 스탕달 역시 복권되어 로마법 왕명인 키비타 베키아 주재 영사로 발령받아 한때 다시금 빛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는 이미 연령적으로 황후기로 접어들었으며 그의 그 화통 같은 육신도 시들기 시작했다. 그의 나이 59세 되던 해 파리의 어느 거리를 거닐다가 갑자기 뇌졸중이와 쓰러져 그대로 죽고 말았다. 스탕달은
연애론에서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1. 정열의 사랑. 2. 취미의 사랑. 3. 육체의 사랑. 4. 허영의 사랑. 스탕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정열의 사랑이다. 스탕달은 정열의 화신인 것이다. 정열의 사랑이란 영혼이 온통 사랑에 가득 채워지고 때로는 행복하지만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그러나 언제나 숭고함과 헌신을 잊어버릴 수 없는 영원히 불타는 연애 감정의 사랑이 그것이다. 이것에 사로잡히면 모든 다른 것은 완전히 무관심해지는 사랑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정상인의 정상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라 병인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연애 감정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계단을 거친다고 한다. 1. 외모나 정신적으로 상대에 대해 느끼는 감탄의 감정. 2. 왠지 모르게 키스해주고 싶고 받고 싶은 갈망의 감정. 3. 갈망을 채움으로 해서 생기는 희망의 감정. 4. 육체적인 관계의 성립. 5. 첫 번째 결정작용. 6. 회의와 의촉의 감정에 휩싸인. 7. 제2의 결정작용. 그의 연애론이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이 결정작용이란 단어 때문인데 이것은 사람은 일단 사랑의 감정에 깊이 빠지면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오직 주관적인 판단밖에 할 수 없어진다는 뜻이다. 스탕달은 살아서는 적이 많아 큰 이름을 떨치지 못했으나 사후 200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 3대 천재 작가로 그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그의 열정, 우위의 문학론을 벨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의 본명이 앙리 베일이기 때문이다.